안녕 얘들아, 제우쌤이야. 댓글 200개가 넘는 질문을 받았어. 그런데 너무 본인에 대한 정보를 안 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 특히 고2가 가장 많이 질문을 해서 수학 1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 참, 들어가기에 앞서서 나는 학원 홍보라든지 유료 컨설팅을 권하는 등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아. 난 사교육에서 일하지만 개천에서 욕나는 나라, 쓸데없는 교육비에 허덕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최대한 독학으로 공부하렴. 명문대 가는 것도 좋지 만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고2 수학 공부 10가지 당부를 시작할게. 첫 번째, 수학은 연산, 개념, 응용의 앙상블이다. 수학 상하까지 연산집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던 학생들도 수학 1을 공부하면 연산집이 필요해. 로그, 삼각, 함수 등 새로운 연산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거든. 거기에 수학 2,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공식이 배로 늘어나는데 신기할 정도로 학생들이 개념서와 유형서로만 고집하더라고. 저번에 노베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풍산제 반복 수학이나 수력 충전 같은 연산집을 개념서와 함께 공부하면 참 좋은데 말이지. 이런 연산집이 싫다면 기초 유형서를 준비해봐. 라이트센, 심플 자이스토리, EBS 닥터링이 있어. 라이트센이야 모르는 학생이 별로 없지. 센보다 쉽고 연산 문제도 있어서 학원 교재로도 많이 사용돼. 해설지의 전략이라는 접근 방식도 있어서 문제가 안 풀릴 때 힌트 얻기도 좋아. 심플 자이스토리는 연산이랑 기초 유형을 함께 잡는 교재야. 자이스토리 시리즈답게 해설지에 첨삭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올림퍼스 닥터링은 EBS 올림퍼스 시리즈 중에서 가장 쉽거든.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고 이전에 배웠던 어떤 개념이랑 연결되는지 나와 있어서 사전 점검이 가능해. 단순 연산풀이만 하는 것이 싫은 학생이라면 이런 기초 유형서를 개념서와 함께 진행하는 걸 추천해. 두 번째, 공부는 암기, 이해, 체화 이렇게 3박자로 완성한다. 암기, 이해, 체화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완벽한 공부가 될 수 없어. 공식이나 개념을 암기하고 어떤 문제 조건에 어떤 개념을 적용할지 이해했다면 관련 문제를 풀며 저절로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게 체화해야 해. 우리가 문법을 따지지 않고 바로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이게 되도록이면은 한 번 공부할 때 이루어져야 해.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암기랑 이해만 어설프게 하고 수학 공부를 마치는 학생들이 있어. 차라리 목표량을 줄이고 체화까지 완벽한 공부를 해봐. 완벽한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에 느려도 점차 공부 속도가 빨라져. 세 번째,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듣기만 하는 건 공부가 아니야. 가끔 개념 온라인 강의를 1회독 했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아. 강의를 듣기만 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돼. 혼자 암기할 수 있는 공식이나 개념은 강의 듣기 전에 외우고 강의로 개념을 이해했다면 관련 문제를 풀고 오답을 분석하면서 체화해야겠지. 그래서 아까 개념 공부하고 기초 유형서로 복습하길 권한 거야. 온라인 강의를 들어도 연산집이나 기초 유형서로 복습해야 하는 건 똑같은 이치야. 네 번째, 개념 이해를 마쳤다면 백지에 써봐라.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니 막상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 강의에서 예시로 든 유형은 잘 풀리는데 살짝만 유형이 바뀌어도 어떻게 풀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다면 우선 백지에다가 그날 배운 개념을 한번 써봐. 백지에 그날 배운 개념을 쓸 수 없다면 개념 체화는커녕 이해도 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뭘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교재를 추천할게. 고등학생은 오르비에서 나온 수학의 단권화를, 중학생은 매싱킹에서 나온 자필 수학을 추천해. 둘 다 개념을 내가 직접 쓰면서 공부하게 해주는 교재야. 수학의 단권화는 빈칸책이랑 답지책으로 나눠져 있어. 독학하는 학생은 메인 개념서를 따로 준비해서 공부하고 복습할 때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빈칸책을 채워나가면 돼. 그 뒤 답지책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못 채우거나 잘못 쓴 개념은 다시 공부해야겠지. 내가 제대로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달라져. 자필 수학은 개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연산 문제도 함께 수록된 교재야. 대신 대단원별로 교재가 나눠져 있고 아직 고등 수학은 고1 과정만 나와 있어. 이 교재를 만든 분은 노베에게 필요한 수학 접근법을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 교재가 가리키는 방향을 잘 숙지하고 따라해봐.
6번째, 꼭 한 권을 다 끝내고 다음 교재로 넘어갈 필요 없다. 학부모님이 책을 사주시면 항상 한 권이라도 제대로 끝내봐 라고 말씀하셔. 하지만 수학은 거기서 좀 예외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보통 유형서에는 3단계에 걸쳐 난이도별로 문제를 구성해둬. 이 난이도 격차가 완만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도 유형서만 해도 센, 마플 시너지, 자이스토리, 마더텅으로 총 4개를 세팅하고 센 B스텝과 마플 시너지 스텝 1을 같이 진행하는 편이야. 메인을 센과 마플 중 학생이 원하는 걸로 정하고 센에서 틀린 유형이 있으면 마플에서 유사 유형을 반드시 풀어서 체화하게 해.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자이스토리랑 마더텅에서 그 유형이 어떻게 파생되는지 찾게 하지. 한 권을 끝내고 다음 교재로 넘어간다면 체화하지 않는 지식은 망각을 통해 사라지거든. 6번째, 아는 걸 늘리는 것보다 틀리는 걸 줄여라. 이 정도 이야기하면 맥락이 잡힐 거야. 결국 양치기 공부보다는 완벽한 공부를,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 위주로 접근해야 해. 쉬운 문제 위주로 접근하라니까 내가 이미 아는 문제를 신나게 반복해서 푸는 학생이 있어. 눈으로만 봐도 풀이 과정이 그려지는 문제를 굳이 풀 필요 없겠지. 기초 개념인 연산 문제도 꼬아두면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거부터 제대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쉬운 개념 응용 문제로 넘어가야 해. 예컨대 마플 시너지를 푼다면 스텝 1에 대표 유형, 베이직, 노멀, 터프가 있잖아. 그럼 대표 유형이랑 베이직만 푸는 거야. 본인이 노멀까지 해볼만 하면 노멀까지 풀고 그걸 제대로 풀 수 있고 수학 강사처럼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때 터프 문제를 풀어야 해. 20문제 풀어서 10문제 틀리면 계속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 20문제 중 2개, 3개 틀려야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유사한 문제를 반복 풀이하며 체화하는 게 공부지. 7번째, 풀이 과정은 해설지보다 길어야 한다. 수학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애들은 풀이 과정이 굉장히 짧아. 그걸 보고 풀이 과정을 짧게 적는 게 공부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 고2부터는 해설지보다 풀이 과정을 길게 쓰는 게 정상이야. 왜냐하면 중학교랑 수학 상하 연산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재가 친절하게 수식을 전개해주지 않거든. 그런데도 풀이 과정이 해설지보다 적다면 연산 왕이거나 미래의 수포자 중 하나겠지. 8번째, 수학에 실수란 없어. 이건 7번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 시험 보고 나서 꼭 실수로 틀렸다는 말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 시험에 실수가 어디 있니? 풀이 과정을 똑바로 안 쓰니까 잘못된 습관이 체화가 되어서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풀이 과정 꼭 제대로 쓰고 틀리면 틀리는 습관을 찾아 고쳐야 해. 그게 지식을 늘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단 말이지. 9번째, 도저히 문제가 안 풀리면 해설지의 힌트만 봐라. 해설지 자체를 보는 걸 막는 선생님이 있어. 애들이 해설지 보고 베끼는 걸 막기 위해서지. 나는 이걸 빈대 잡으려다 초과 3간 태운다고 생각해. 해설지를 보는 거랑 어설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 아예 숙제 안 하고 수학 공부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해설지라도 보고 공부하는 게 낫잖아. 단지 해설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수학 문제집이 요즘 잘 나와서 첨삭, 전략, 유형 설명, 스텝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힌트를 줘. 어떤 문제 조건이 어떤 접근을 유도하는지 발상 혹은 접근 방식을 알려주는 거야. 이것만 간단하게 보고 수식은 너희가 직접 세울 수 있어야 해. 수식 보고 연산 과정까지 모두 보고 있는 학생치고 실력이 느는 학생이 없어. 접근 방식 혹은 발상이라는 건 수학적 추론 능력을 의미하거든. 이 추론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수식과 연산 과정을 읽고 있다는 건 문제를 암기하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암기하면 정말 내신 시험이 쉬운 학교에선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정작 수능에서는 영혼까지 털리게 된단 말이야. 꼭 한글 힌트만 확인하고 다시 풀어보고 힌트를 봐도 모르겠다면 내가 배운 개념을 다시 정리해봐. 그 뒤에도 모르겠다면 해설을 끝까지 읽고 오답 분석을 제대로 진행해야 해. 10번째, 속도 말고 가속도를 생각해라. 여기까지 말하면 쌤 그건 시간 많은 애들이나 머리 좋은 학생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공부했다가는 다 끝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있을 거야. 맞아. 3등급이 목표라면 대충 빠른 진도를 목표로 급하게 나가는 게 낫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한계에 직면하게 될 거야. 지금 네가 왜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지 잘 생각해봐. 제대로 쉬운 것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면 가속도가 생겨. 당장 편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가속도를 만드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할게. 한원수 2021 리뷰.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 2021 버전이 새롭게 나왔어. 기존 리뷰는 2020 버전이었지. 공부 방식은 저자의 학습 가이드를 참고하고 바뀐 점만 간략하게 소개할게. 우선 수원 따로, 수투 플러스 미적분 따로였던 교재가 수원 플러스 수투 따로, 미적분 따로 이렇게 변경되었어. 수원 플러스 수투는 상중하로 나눴는데 상에서는 수원 파트 1, 즉 수원의 교과서적 개념을 다루고 중에서는 수투 파트 1, 즉 수투의 교과서적 개념을 다뤄 하에서는 수원이랑 수투의 수능적 개념을 다루지. 그리고 교재에 컨텐츠가 추가되었어. 2020 수원 파트 1은 217페이지이고 2021 수원 파트 1은 309페이지야. 양적으로도 확실히 구분되지. 개념 설명에 필요한 이전 개념이 추가되었어. 예를 들면 중학교 도형 개념 같은 거 말이야. 거기에 기출 문제가 더 늘어나서 개념 설명만 보기 지루한 학생들이 문제를 풀며 개념 다지기 좋아졌어. 여러 면에서 강추하는 교재야. 하지만 여전히 개념서 1회독은 돌리고 보는 걸 추천해. 정보량이 많은 교재는 뭐부터 제대로 익혀야 할지 헷갈릴 수 있거든. 체화형 개념서를 한 바퀴는 돌리고 입문하는 것을 권해.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 너희들의 노력이 올바른 결실을 맺기 바라며 늘 응원할게. 힘내 얘들아. 화이팅!